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볼게요.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부터 하나씩 대응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x가 있고 y가 있어. 근데 정의역이 원소가 3개밖에 없죠. 남자 3명, 여자 3명입니다. 어떻게 대응되죠? x에서 절대값 x로 대응된다.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의 절대값은 1이니까 얘는 이렇게 대응하죠. 즉 마이너스 1번은 1번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0은 1로 가겠죠. 1은 1로 가겠죠. 그죠? 절대값 1은 1이니까.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x에서 2x 플러스 1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0, 1. 남자는 3명 있고 여자도 0, 1, 2 3명이 있는데, 자, x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공역에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응할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자, 이거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 들어가면 1이 되죠? 0은 1로 대응합니다. 1이 들어가면 3으로 대응하죠. 근데 3이 또 없잖아요, 공역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함수가 되지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마찬가지로 또 해볼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1, 0, 1, 0, 1, 2 이렇게 해보면, 자, 얘는 다 1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x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1로만 가는 거죠. 그럼 이건 함수가 되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뒤에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이너스 1, 0, 1 똑같이 해놓고, 요번엔 어떻게 대응되죠? x 3승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역시 0으로 대응하겠네요. 0이 아니라 참 맞나요? 그렇지, 0으로 대응하죠. 0이 들어가면 1로 대응하고요. 1이 들어가면 2로 대응하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네요. 그럼 이거는 뭐야? 함수가 되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이 함수가 되고 2번은 대응을 다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되시죠? 자, 유제해보고 필수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집합 x는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이고 y는 1부터 5 사이인데 y는 자연수. 그러면 x하고 y를 우리가 이런 조건제시법이 아닌 원서나열법으로 한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소수라 그랬지? 참, 다 되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잠깐. 10 이하의 소수는 2부터 시작되죠. 2, 3, 5, 7. 4개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수니까 1, 2, 3, 4, 5. 자, 1과 5도 다 포함되죠. 여기서 1로 대응하는 함수 f가 있는데, fx가 x-4다. 이 fx라는 게 이제 함수 값인데, 함수 값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x가 들어가면, x가 f 속에 들어가면 x-4에다 절대값 씌우는 조작이 일어나서 그것이 fx라는 함수 값으로 된다, 이런 말이니까 2부터 하나씩 2, 3, 5, 7을 다 여기 x 대신에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x-4의 절대값이라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2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나오고, fx가. 그 다음에 3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냥 1이 되겠네요. 그죠? 그 이제 fx는 항상 양수 혹은 0만 나오겠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5 빼기 4는 1이니까 절대값 씌워도 그냥 1이고, 3 들어갔을 때랑 똑같네요. 그 다음에 7이 들어가면 7 빼기 4는 3이니까 절대값 3 역시 3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대응 관계 우리가 그려봐도 되고요. 자, 이때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정의역, 공역을 구하라. 그러면 1번의 답은 그냥 여기 써놓은 거죠.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에요.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이렇게 되고, 2번은 어떻게 됩니까? f2, f3의 값을 구하라. f2는 2죠. 2 들어갔을 때 2 나왔잖아요. f3, 3 들어갔을 땐 1 나오죠. 그래서 f3은 1이다. 자, 치역을 구해라 그랬는데 치역은 뭐야? 바로 이 함수 값들의 집합이죠. 그래서 1과 2와 3 요거만 됩니다.
4하고 5는 나올 일이 없죠. 그죠? 얘네가 들어갔을 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역에는 포함되지만 4와 5는 치역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제 3번. 어떤 함수값을 구하기인데 규칙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전부죠. 자, 1번부터 두 집합 x하고 y가 있는데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어떤 규칙이냐면 fx는 즉 x가 변한 함수값은 x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x라고 하는 것이 라지 x에 있는 라지 x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지금 스몰 x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0, 1, 2, 3, 4 5개가 있을 때 요 각각의 스몰 x들을 제곱을 해서 5로 나누면 여러분 그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거 말이죠.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래서 300, 뭐 83이 있다. 뭐 내가 지금 아무렇게나 쓴 겁니다. 이거 5로 나누면 말이죠. 380까지 5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10의 자리까지 무조건 5로 나눠 떨어져요. 1의 자리 숫자가 그냥 나머지가 된다. 근데 1의 자리 숫자가 만약에 0에서부터 4까지면 그냥 나머지가 되지만 5, 6, 7, 8, 9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5로 한번 나눠지니까 5를 뺀 값이 나머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87이다 그래봐. 그러면 이거 5로 나눈 나머지는 7이 아니라 7에서 5를 뺀 2가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1의 자리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나 봅시다. 0은 제곱을 해도 뭐 0이니까 5로 나눈 나머지 0이죠. 나눠 떨어지고 이건 0으로 갑니다. 1은 어떻게 됩니까? 1 제곱해도 1이고 2는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럼 4로 대응할 거고 3은 제곱하면 3, 3은 9. 근데 9는 5로 나눴을 때 4가 되죠. 그럼 이건 이렇게 따로따로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네요. 즉 2하고 3은 제곱을 했을 때 그 5로 나눈 나머지가 같습니다. 자, 4는 4, 4, 16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 1, 4 이 세 개의 원소가 치역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y라고 하는 집합은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x에 의해서 선택받은 애들은 0, 1, 4 세 가지가 됩니다. 되시죠? 자, 요 규칙을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쉽습니다. F3 얼마예요? F3은 3이 대응하는 4. 그죠? F4는 1이죠?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4 빼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 두 번째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하여 R에서 R로의 함수 F를 이렇게 정했다. 자, 앞으로 이런 건 이제 많이 볼 텐데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왼쪽에서는 이런 함수로 정의가 되고 1 이상에서는 이런 2차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함수 fx는 1차 함수도 2차 함수도 아닌 구간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이제 맞으면 1 기준으로 왼쪽은 1차 함수, 오른쪽은 2차 함수인 그런 함수인 거죠. 자, 이때 f-2 플러스 f4의 값을 구해라. f-2, 자, 음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x가 지금 마이너스 2면 1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규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f-는 얼마가 됩니까?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4는 얼마냐? 4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4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요 규칙을 따르겠죠. 그래서 4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그럼 16 플러스 4니까 20이지. 요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13이 되겠죠. 자, 규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이 뭐 수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x 값에 따라서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되시죠? 자, 밑에 유지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어떤 조건이냐? 함수 f가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조건,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이게 뭐예요? x 플러스 y 이 안에 어떤 합이 들어가면 그 합을 이루고 있는 두 수의 함수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f라는 함수가 어떤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이 f가 어떤 함수인지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 성질을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f1이 2다. 기본적인 값을 알려주고 f-의 값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대부분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숫자들의 함수 값을 찾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f0 같은 거 0이 들어갔을 때 그 함수 값이 얼마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알려준 거는 f1이거든요. 1이 들어갔을 때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요거 두 개를 요 조건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 모르는 걸 구합니다. 아는 걸 이용해서 모르는 걸 구하는 거죠. 자, 그 방법은 뭐냐,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1, 0을 넣을 수도 있고 뭐 0, 0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1, 1 이렇게 뭐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f-1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이죠, 1하고 0을 일단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의 값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0을 넣어봅니다. 둘 다. 0이라는 숫자는 편한 게 아무리 더해도 그냥 0이죠. 그래서 x, y에다 둘 다 0을 넣어도 이 식은 성립하니까. 왜냐면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0, 0 집어넣어볼게요 일단. 그러면 f0는 2f0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배 해도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걸로 넘겨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f0가 0이다 하는 값이 나오죠. 이항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값을 하나 구해놨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1 마이너스 1, 즉 x에다 1 넣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제로가 되는데 제로를 구해놨단 말이죠 우리가. 자, 얘는 이 성질에서 f1 플러스 f 마이너스 1이 되죠. 얘는 f0인데 f0는 0이고 f1은 2죠. 자, 2 플러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결국 f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2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은 f-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건 뭐야? f-1 더하기 f-1. 자, 이게 되니까 지금 f-1를 좀 우리가 구해놨단 말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두 개 되니까 마이너스 4죠.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가지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저 교재에 보면 지금 내가 한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런 뭐 문제는 꼭 한 가지 방법만으로 풀어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니고 뭐 두세 가지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기본값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와 관련된 거 하나씩 찾아서 지금 구해보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집합 1, 2 이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fx는 지금 1차 함수고 g는 2차 함수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f하고 g가 같다. 식으로 표현된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함수값 자체가 다 똑같이 대응이 되면 두 함수가 우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됐을 때 a, b가 얼마냐.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으나 2를 집어넣으나 f와 g에 집어넣은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f1 이게 g1과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f2 이게 g2와 같으면 됩니다.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함수값이 같으면 비록 모양이 다르더라도 함수식의 모양은 다르더라도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 넣은 결과가 뭡니까? 1 넣으니까 a-2고요. 이쪽은 1 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1 빼기 1 플러스 b가 되죠.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차피 지워지고 a-2가 b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죠.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건 2a-2고요. 이쪽은 2가 들어가니까 4-2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2고 1로 넘어가서 2a-b 요것이 요거 2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이제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b가 a-2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a로 통일하는 방법이 가능하겠다. 4까지 넘깁시다. 그러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가 2입니다. a가 2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b가 0인 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함수가 같다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걸 묻는 문제였죠. 밑에 유제 해보시고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은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인 거. x에서 이제 y로의 함수를 얘기하겠죠.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만 대응하는. 그러니까 이제 x축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쭉 걸쳐봤을 때 함수값이 하나씩만 대응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기억은 해당이 되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x가 이런 어떤 값일 때 이거에 대응하는 y값이 위아래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하나의 값에 대해서 두 개가 대응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물론 뭐 그 이유도 되고 이쪽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값이 없죠. 그래서 또 안 되고 그런 이유도 됩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값을 취하든지 하나씩만 대응하죠. 얘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같은 값에 대응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결과가 같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두 남자가 같은 여자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여자가 말하자면 두 남자 사귀는 건 괜찮아도 한 남자가 두 여자 사귀는 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여자가 두 남자 사귀는 건데 여자는 괜찮지만 남자는 안 된다. 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어요. x는 남자고 y는 여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마찬가지 이유죠. 남자 한 명이 이제 두 명의 여자를 사귀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자, 뭐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럼 밑에 유제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